진보신당은 이제 진보 정치의 이 원조인데 원조집인데 진짜 원조인데 뭐 다들 뭐 원조라고 이렇게 간판을 막 옆에서 또 걸어놓고 아니 뭐 굳이 원조라고들도 안 해요. 굳이 뭐 우리는 원조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원조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논쟁하거나 뭐 간판 따로 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다른 국수집인데 여기서는 뭐 우리밀을 쓰고 있으면 뭐 수입밀을 쓰는지 뭐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바깥에서 보면 진보이나 그들은 우리가 원조 우리밀 국수집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별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동집, 국수집, 라면집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거고 분명하게 국수집을 하나 잘 차렸는데 손님도 있고 잔치도 좀 했어요. 근데 거기가 좀 뭐 마음에 안 맞는지 또는 또 다른 게 어디 있을지 또는 뭐 이래갖고 나가보니까 또 추워서 또 다른 집도 가고 오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대표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세계 정당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은 진보신당이 원래 그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려서 서로 동의한 것처럼 이런 말씀이시고 원래 그 저기 진보 정치라 하면 노동자들이 계급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또 그를 토대로 이거는 고전적인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충실했었으나 그게 이제 지금 다 흐트러져 있고 지금 현재는 진보신당 내에서도 한 5년여 정도 그걸 잘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경선 과정을 통해서 대표단을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제 토론도 되고 평가도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리를 좀 잘 잡았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데요. 이제 조금 저기 관심은 있지만 뭐 생활에 바빠서 일일이 이렇게 추적을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2008년 이후의 그 진보정당의 변천에 대해서 조금 돌이켜 보면은 2008년에 민주노동당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당이 되었고 그 후에 이 진보신당이 다시 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하고 이렇게 뭐 재통합하는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랬죠, 그죠? 그게 2009년입니까? 그렇죠. 그 후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말하자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자들 국민참여당 또는 아니면 뭐 조금 뭐 최근에 뭐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었지만은 그런 어떤 뭔가 진보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또 보수 야당들 쉽게 얘기하면 보수 야당류들과 그런 친구들과의 간섭과 이제 이런 교섭 말하자면은 이 어떤 정치 공학적인 어떤 뭐 당장에 뭐 선거에서 조금 덕을 보자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야합 비슷한 것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진보신당 다수파는 저는 아까 말씀대로다가 국수집을 잘 내서 했는데 거기다가 무슨 조미를 좀 섞으면 장사가 더 될 듯 싶기도 하고 또 간판에다가 뭐 색깔을 좀 바꾸면 손님들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에 대한 유혹들이 있었겠고 유혹을 스스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란이 생겼던 거고 그게 이제 참 지금으로 보면 우리 노동자 민중들 또 국민들에게는 참 큰 죄를 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것이 통합진보당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 통합진보당에 이제 물론 진보신당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은 통합진보당도 결국 작년에 이 뭐 부정선거 문제로 이렇게 분란이 생겨가지고 뭐 굉장한 폭력 사태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가 안팎으로 다 폭력 사태까지 벌어져가지고 그것도 분당됐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깨어졌는데 그런 어떤 그 과정 즉 그게 깨어지면서 그 후에 또 진보 정의당 내에서 여러 가지 뭐 토론도 벌어지고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정은 사실은 뭐 평가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진보신당 신임 대표가 그 과정을 얘기해서 이러저러고 하고 또 당에 변명을 해드리는 그런 건 조금 섹시롭고요. 차라리 지금 저 이러고 하는데 현 단계에서 진보정당의 과제는 어떤 건지라는 걸 좀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그 과정은
진보신당은 잘했고 네. 또 뭐 누구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뭐 이미 현재의 모습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안 투쟁들 속에서 지금 다 확인이 되고 밝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저 구정으로 보면은 또 설도 되고 또 나이들도 한 살 다 먹는 이런 상태인데 제가 신 대표로 한마디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진보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이들이나 하고 있었던 이들을 저를까지 포함해갖고 네. 여기에는 뭐 우리 주 선생님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얘기했거나 믿고 있었던 이 근거에 대해서 충실했는지에 대해서 너는 잘했거나 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함께 정말로 평가하고 평가 앞서서 스스로 자기를 성실하게 성찰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이 논란은 계속 가게 될 거고 책임 못 지는 상태로 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노동운동이나 진보정당 운동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고전적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맞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했는지 아니면 충실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반성하고 성찰을 정말 진정으로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우리가 가야지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전제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분식집 냈는데 너 왜 갔어? 나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겠다. 네. 지금 현재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한 10년이나 한 세대 보고선 가려고 생각한다면 그 과정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전제로 얘기를 좀 오른쪽으로 이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거죠. 그러면 진보정의당 내에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뭐 근본적인 문제까지 정체성의 문제를 다시 또 되묻는 그런 어떤 토론이 벌어지고 있던데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성찰과 반성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 진보정의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결례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근거들은 있잖아요. 이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진행됐던 대통령 선거를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당의 그 행보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동안의 토론의 내용들이 어떠했는지 지금 말씀대로 뭐 3인주의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뭐 민주당이나 또는 누구 뭐 안철수 신당 등과 어떻게 할지라는 내부 논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진보신당은 그 이번 그 과정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버릴 수 없는 진보 정치 자기 영역 이렇게 할 경우에 그게 예를 들면 야당과 함께 무슨 뭐 이렇게 공조하는 방향으로 갈는지 삼인주의 논란이 확 정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 진보신당이 이리저리 얘기하거나 평가하거나 아니면 그럴 때 어떡할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 전혀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까? 다만 치열하게 논의가 좀 되고 결론이 되는데 저는 지난 대선을 포함해서 그간의 진보 정치 과정에 한 주요한 축을 갖고 있었던 당사자들과 당원들이 있으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 단계에서 한 번쯤은 진보 정치 짧은 역사잖아요. 10수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진행됐었던 것들에서 당 내부에 함께 성찰의 기회를 진정으로 가져주시오. 라고서 하고 나서도 좀 경험으로 보니까 이러저러하고 저러하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에는 진정한 기기를 용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주선님 얘기 드렸다가 정치 공학적 이합 집산에 의해서 여기다가 조미료를 더 넣으면 좋을지 아니면 고춧가루를 갖다가 수입을 넣을까 뭐 어디 우리 자연산을 넣을까 이렇게 하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 못할 생각 없어요.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뭐 답변하시기 곤란한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반성과 성찰을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뭐 물론 우리 이제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만은 진보정의당 쪽의 분들이 만약 그런 반성과 성찰을 충분히 한 후에 어떤 그런 결론으로서 만약 좀 더 넓은 폭의 이데올로기적인 또는 아니면 뭐 조직 노선상의 이런 걸 가지고서 뭐 예를 들면 사회민주당을 뭐 하자 그런 제안을 만약 할 때 그런 제안에 대해서 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는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함께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방법론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들어볼까 말까라고 하는 문제 아니죠. 간 시대에 서로
교섭하고 네. 서로 이게 소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안 닫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자연스럽게 될 거인데 이제 그거는 말로 하거나 회의의 결과로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 실천의 과정에 대한 검증된 이런 것들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두고 볼 일인 거죠. 예, 그럼 조금 저 화제를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을 뭐 며칠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뭐 여러 가지 공약 같은 것을 또 지금 조금 뭐 바꾼다, 어쩐다, 뭐 지금 뭐 후퇴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인수위가 그렇게 뭐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도 또 뭐 총리 지명자가 어쩐다 하는데 좀 뭐 총괄적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뭐 박근혜 정부 지금 뭐 어떤 것 같습니까? 출발 뭐 아직 출발은 안 했습니다. 출발을 하지 않았긴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려가 있었고 선거 끝나는 후에도 이제 우려가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서 정말로 걱정해요. 우려가 현실로 되면은 그거는 박근혜 당선인의 그 불행이 아니고 대통령의 불행은 정부의 불행은 전 국민의 불행인 거잖아요. 그걸 바라지 않는 거지요,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인수위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려가 현실로 될 우려가 정말 있게 돼갖고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우려를 최소화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저도 오늘 인수위 앞에 가갖고 얘기를 했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저는 제일 아주 제일 먼저 이렇게 바라는 바, 어떤 요구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우리 주사님의 전화 가격이 먼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2살인가 3살인가 2살 차이에 뭐 같은 동년배 비슷한 3살인가 누나가 되는 같은데요. 그러시죠. 네, 2살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다라고 치면은 이 청소년보다 청년 시절을 같은 시대에서 커왔었던 세대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좀 바란다면 우리도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 전쟁 시대를 걸었었던 혹독한 세대 속에서 자라온 것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커왔던 거죠. 저희들도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찾아왔고 이제 그로부터 독립되나 청출어람을 못해서 참 조상께 죄송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당 대표가 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와 역사의 길을 가려고 몸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었고 성장했고 또 함께 살아야 될 이런 대통령 당선인과 이제 당의 원외정당 원외정당 대표 입장에서 제안을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우리가 청소년기를 겪었다라고 하면 그 시대의 성장을 우리가 이제 이 국정과 국가사의 담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책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시대의 우려들을 전 세대의 우려들을 이제 벗고 다음 세대로 가는 이 길목에서 자기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마치 우리들부터 많은 이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인식되는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넘어가지 못하면 그 늪에 빠질 것이고 결국은 이 5, 60년대, 67년대에 이 보릿고개를 넘어서 고생했었던 근대의 역사마저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대에 그냥 답습하지 않을까 방식과 현실이 그런 참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아버지 시대의 고통 속에서 땀 흘렸던 분들에 대해서 공과를 함께 공유하되 그 다음 세대의 우리들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현 당대와 후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시대의 것을 반면교사로 삼되 현 시대의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좀 더 잘못했기를 말기를 그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시면 뭐 어떤 점들 말하자면 아버지 박정희 시대에는 노동자들이 일을 했고 땀 흘려 일을 했고 그 현장에 나오는 굴뚝 속에서 이 근대 성장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딸인 박근혜 당선인이 정부를 책임지는 이 시대 우리가 이제 얘는
그 노동자들이 모습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시대에 말하자면 굴뚝에 연기나는 그림을 그리면 상을 줬던 시대에 지금은 그 상을 주지 않아요. 네. 공장 굴뚝에 연기나는 포스터를 그려봐야 네. 그런 변화가 있는 시대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시대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관리하거나 바라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네. 나라 운영을 못하겠죠. 예. 그러면 그래서 이건 엄청난 예. 그러면 말씀을 차이가 들어보니까 있는 노동 것이죠.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인 또는 아니면 그 개발연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접근이 것이죠. 필요하다. 예. 노동 개발연대의 네. 개발연대의 노동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네. 아니, 잘 됐다는 것이 아니고 네. 참 포괄적이었으나 네. 아버지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그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땀을 흘린 노동의 대가로 근대의 과정을 갖고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노동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냥 쌍용 자동차 해고된 2640명이 아니고 죽은 24명이 아니라 노동자들 전반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을 경영하는 기본적인 철학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를테면 인수위 앞에 와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뭐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그 뭐 조직된 노동자 일부 전체 10%도 안 되는 조직률 노동자 문제를 봐서는 노동 정책은 실패가 될 것이고 노동적인 정책이 실패를 하는 부분은 전체 100%의 협력을 만드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이 80% 넘는 사회에 대한 이 분석의 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실패할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틀을 넘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런 말씀으로도 또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아주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몇몇 그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그 저기 노동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박근혜 행정정부 신정부에서는 그런 문제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서 예를 들면은 뉴딜 정책 때 뭐 와그너법 같은 이런 새로운 노동 운동의 어떤 틀, 제도, 근데 그게 법률까지도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 그럼요. 네. 무슨 새롭거나 아니면 뭐 기기묘묘한 해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홍길동이나 무슨 일진회가 그런 게 아니고 이를테면 현재의 법률 제도로 돼 있는 노동의 권리가 일반화되는 것을 그냥 보장해 주는 거로 거의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만 해도 중학교 2학년 때 이를테면 노사협의회 간 실무 그 교육을 받아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프랑스의 청소년들은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 단체 교섭을 해요. 네. 그 학생들은 노동자 측 교섭위원 역할을 하려고 그러지요. 네. 왜냐하면 노동자 측 교섭위원 역할을 하는 게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살아야 될 계급 정체성이 노동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성장해 온 사회의 청소년들하고 우리 사회의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녀봐도 노동 상권을 예를 들어서 시험 보려고 좀 외웠던 수준 이상으로다가 노동자로 살아야 될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권리와 노동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이 부분에 대한 지식과 뭘 가르쳐주는 구석이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노동절 날 예를 들어서 전교조 교사가 노동절 교육을 하면 징계하는 나라예요. 예,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네, 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회 전체의 문화라든지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 아니 뭐 문화가 되는 건 아니겠죠. 문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선생께서도 진보 정치 책임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루 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고.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당장에 현재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노동 문제를 쌍용 자동차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 일반의 문제를 바라볼 때 100% 대한민국의 해석 부분은 80%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글쎄,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앞으로 제안도 해주시고 요구도 하시고 뭐부터 해라.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당장이라도 예를 들어 쌍용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그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다 책임을 묻고라고 하는 부분이 쌍용 자동차에 우선 시급한 현안 문제이나 그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 우리 사회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거나 다가가는 그렇군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 말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 문제가 예. 그냥 쌍용자동차 해고된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네. 우리 사회 일반화된 문제를 쌍용자동차 문제를 표출돼 있고 네. 그걸 해결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의 네. 첫 번째 단추다. 그걸 네. 잘 끼시라. 네. 이 말을 한 거고 알겠습니다. 오늘 가서 그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그러면은 시간 다 됐습니다만 네. 우리 이용길 대표를 제가 모시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또 많은 주위에서 지켜보는 분들의 기대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지금 이야기가 집중이 너무, 됐네요. 예, 너무 그런 몇 가지 문제에 너무 한정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진보 신당의 기본적인 네. 자기 과제와 네.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해결해야 될 네네. 문제 접근의 출발점이 네. 분명히 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린 말씀이 뭐 한 부분만 얘기했다. 아니, 생각진 않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말씀을 하시기에. 그랬다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기대를 크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 진보 정치가 어쨌건 지금 뭐 지난 대선에서도 존재감이 거의 없었고 또 심지어는 뭐 진보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또 그 와중에도 뭐 몇 분 됐습니다. 그죠? 김숙자, 김순자, 순자 또 김소연 또 이정희에다가 또 뭐 지난 대선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상정까지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필 또 다 여성입니다. 여성의 시대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등등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어려움과 그 해안이 많습니다만 이제 다 풀고 또 원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주실 걸로. 지난 대선 말씀하셨지만 원점에 다시 출발할 수뿐이 웃게 구조가 돼 있어요. 상황이. 대통령 후보가 지난 진보 정치의 4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정희, 심상정, 김소연, 김순자까지 2명이 이제 노동자업으로 출마했었잖아요. 4명의 진보 정치 영역에서의 후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마 절망했을 거고요. 저는 그게 진보 정치 붕괴의 현장이다. 이렇게 지난 대선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다 같은 공동의 책임이다. 그래서 진보신당의 대표로서 그 폐허 속에서 이제 진보 정치를 다시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간에 이제 십수년 기대도 걸고 또 질책도 하셨지만 이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결국 다시 이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계기를 삼아서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자 아이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아니 설 명절 잘 지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